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접속사라는 파트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접속사. 일단 이제 접속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선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우선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다. 접속은 뭐 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죠. 그죠? 이어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자, 등위 접속사 말 그대로 그 두 개의 대상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자, 종속이다 하면 어떤 이제 큰 범위 안에 작은 것이 속해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절을 주절에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문장 성분으로 바꾸어줘요. 자,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안 돼도 일단 차차 설명 들어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등위 접속사부터 갑니다. 등위 접속사. 뭐 동등 접속사, 대등 접속사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등위 접속사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요. and, but, or, so, for 등등등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첫 번째 A and B 이렇게 가요. 자, A and B, A와 B다, 그죠? 이때 and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의미에 따라서 but이나 or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등위 접속사로서 A와 B를 연결을 할 때 이 A와 B는 same function의 same structure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기능을 하고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같은 기능이라는 거는 문장으로서 이제 문장의 주요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문장 요소로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라고 해서 얘는 품사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same structure한 건 말 그대로 구조, 다시 말해서 모양이 같은 거죠.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ing면 ing 이런 식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A와 B는요, and, but, or로 연결이 될 때 단어도 될 수 있고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단어, 구, 절 다 됩니다. 단어 될 수 있고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home and to sleep.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이제 맞는 문장이죠. 어떻게? 자, end가 연결합니다. 뭐를요? to go와 to sleep을 연결을 하고요. 자, 이 경우에 to와 to가 겹치면 이 to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go and sleep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 어떻게 달라지냐면 위에서 이제 A와 B and but or은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똑같은 이제 and but or이에요. 그런데 A 그 다음에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and but or일 땐 so for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오는데 어떤 차이냐? 일단 보이는 거는 이제 콤마 하나 차이예요. 콤마 하나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죠. 어떻게 이 A와 B가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She was sick, so she couldn't go out. 그죠? 어때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녀가 외출을 할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o라는 게 결과를 나타내는, 그죠? 등위 접수가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의미상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 자, 뒤에 문장이 앞으로 옵니다.
She couldn't go out for she was sick. 자, 뭐예요? 그녀가 외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팠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유를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유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뒤에 정리하겠지만은 because라는 거 있죠, 그죠? 자, 걔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럼 이 문장을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느냐 합니다. 어떻게? For she was sick.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she couldn't go out. 자, 이 문장은 어떠냐 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등위 접속사는 다시 볼게요. 등위 접속사는 연결 대상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for를 뭐 쓰고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위 접수사가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 연결하면서 걔가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되죠? 이때 so를 넣냐, for를 넣냐 하는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학교 내신에 중학교 내신에서 한 번씩 이제 취급되는 거니까 살펴주시고요.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등위 접속사 일종입니다. 자, 상관 접속사.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의미도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 문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 접속사 또는 이제 뭐 짝을 이룬 접속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관 접속사로 알아주시면 무리 없을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both A and B. 그 다음에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or B. 그 다음에 not A but B. 다음 not only A but also B. 자, 얘랑 같은 의미로서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A, B의 자리가 바뀌어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B as well as A입니다. 자, 의미 체크하시면요. 일단 해석상으로 의미도 중요하고요. 보시면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다음 A,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n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입니다. A와 B 둘 다 아닌. 다음 not A but B, A가 아닌 B. not only but also B와 B as well as A는요 공통으로 A뿐 아니라 B도 한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미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게 요 짝 both 뒤엔 and고요, either 뒤엔 or이고요, neither 뒤엔 nor이고요, not 다음에 but이고요. not only but also as well as 의미 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참고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자, only 대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just 그리고 merely라는 게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also가 생략하기도 합니다. 됐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또 뭐였냐면 문법적으로 자, A와 B가 있는데 여기서 A, B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same structure에 그죠? same function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문제예요.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A와 B라는 명사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럼 거기에서 그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동사를 어디에 맞춰주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both A and B, both는 두 개예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둘 다기 때문에 얘는 A와 B가 뭐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수예요.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밑에 것들은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뿐만 아니라 뭐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기억합니다. 얘들은요 전체적으로 B에 따라서 A가 아닙니다. B에 따라서 수와 인칭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문 하나 가볼게요. 야든님 버더슈비로 가볼까요? 자, not only he but also I. 자, 이 문장이고요.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자, 기억합니다. he와 I가 있을 때 어떻게 자리 바뀐다 했죠? I as well as he.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MRE 중에 뭘 쓰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 첫 번째 보시면은 not only A but also B에 해당하는 게 I예요. 그러면 am 톨이죠. 그죠? 얘는 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B as well as A다. he가 바로 앞에 있지만 여기 is를 쓰면 안 되죠. 바로 맨날 I에 맞춰가지고 am을 쓴다는 거예요. 됐죠? 동사 체크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등위 접수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등위 접수사 다음에 종속 접수사겠죠. 종속 접속사는 이제 속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접속사 중에서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what이라는 게 있어요. what을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이제 따로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은 what은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든 상관은 없어요. 얘는 항상 명사절을 이끄거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what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고요. 보시면 이때 이제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전체적으로 뭐다? 명사절이다 하는 말은 자, 명사절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구절은 제일 앞에 그죠? 제일 앞에 이제 첫 강에서 이제 배웠는데 명사절을 하는 것은 바로 문장 안에서 뭐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명사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들은데 예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제 더 얘기를 하면 what 앞에는 어떤 경우든지 명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I know what he wants.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압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죠? 여기서 주어, 동사, 이 전체가 뭐예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고 he wants, wants 대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what이 이끈다. 무리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that이라는 게 있는데요. that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that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경우입니다. 완전한 문장인 경우에 얘가 당연히 명사절을 이끈다. 자, what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th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뒤에 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그 차이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얘는 명사절로서 역할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뿐만 아니라 동격 자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동격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명사절이 오면 그 앞에 다른 명사가 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that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he is rich. 뭐예요? 나는 압니다.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합니다. 목적어. 그냥 일반 명사절이에요.
그가 부자이다. 완전한 문장이고요.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형태로 나왔는데 I know the fact that he is rich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 이제 he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얘가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 앞에 있는 이제 문장에서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뭐로 와요?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로 끝나버렸어요, 문장이.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랑 얘가 뭐다? 동격. 이꼴 관계가 되는 형태라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안 돼. 그 사실이 뭐냐면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됐나요? 근데 모든 명사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이제 한정적으로 몇 가지 명사가 들어가니까 팩트와 같이 한번 알아줄게요. The fact를 비롯해서 idea, rumor, truth, 그죠? 그 다음에 뭐 story 이런 식의 또는 뭐 뉴스 하나 더 들을까요? 뉴스 이런 식의 이제 뒤에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이꼴 관계를 받을 수 있는 명사들에 대해서 동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대까지고요. 그 다음 의문사로 넘어갈게요. 자, 의문사인데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간접 의문이라는 걸 아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간접 의문. 요거는 간접 의문이라고 해서 따로 파트 빼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간접 의문. 자, 간접 의문이다 뭐냐면 직접 의문과 차이예요. 직접 의문은요. 우리가 그냥 대놓고 묻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너 키가 몇이니? 라고 묻는 건 직접 의문이고요. 너는 그가 키가 얼마인지를 네가 아니라고 물었는 거는 간접 의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접 의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직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문문이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형태로 묻는 것. 이것이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의문은 뭐냐? 간접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do you know 또는 can you 또는 could you tell me 또는 명령문의 형태로서 tell me 또는 I wonder. 물론 주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he wonders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he asks. 시제도 바뀔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의문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 다음에 뭐로 오냐면은 자, 보세요. know, 뭐뭐을 알다. tell, 뭐뭐을 말하다. 나에게 뭐뭐을 말해라. 뭐뭐을 궁금해하다. 뭐뭐을 질문하다. 다 타동사예요. 타동사면 뒤에 무슨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죠. 자, 그 자리에 바로 내가 묻고자 하는 이 내용이 내려오는 거죠. 이 내용을 내려주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어순이에요.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요. 의문사를 섞고요.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이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 얘들 같은 경우는 퀘션이 필요할 거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퀘션이 필요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자, 내 키보드 이제 이 어순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했고요. 근데 의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도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때 의문사가 없을 때 뭘 쓰느냐? 바로 if나 whether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얘들은 뭐뭐인지 어떤지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어순 전체 중요합니다. 어순 중요하고요. 특히나 주어 동사라는 거 꼭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if, whether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꼭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what he saw in the park 있습니다. What did he see겠죠? So, what did he see in the park? 자, 요 문장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공원에서. 자, 이거를 간접으로 바꾸면요. 자, 앞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를 넣을게요. do you know? 그 다음에 의문사 what이죠? 주어 he죠. 동사 did see 해서 saw죠. 그 다음에 in the park죠.
그죠? do you know이기 때문에 퀘스천 붙입니다. 자, 그래서 do you know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 그죠? 의, 주, 동의 형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do you know 같은 게 의주동 쭉 왔어요. 그런데 구별하시는 게 자, do you think로 가볼게요. 앞에서 없었던 예문이에요. Do you think what 똑같은 문장으로 할게요. So what he saw in the park.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 그대로 보면 맞아요. 그죠? 가들문, 의, 주, 동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Do you know라고 했을 때는 그가 공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니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가 yes, no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너 그 사람이 공원에서 뭐 봤는지 아니? 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think로 오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요? 너는 그가 공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하니? 무슨 말이에요? 뭘 봤다고 생각해? 하는데 네, 아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뭘 봤다고 생각하니라고 하면 I think 라고 해서 내가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문을 배울 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죠? 그러면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건 의문사가 앞에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자,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think라는 것 자체가 yes로 대답할 수 없는 의미예요. 따라서 뒤에 있는 이 의문사를 어디로? 문장 앞으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당겨서 What do you think? 뒤에 어순 바뀌면 안 됩니다. He saw in the park.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의문사가 왔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think라는 거. 그죠? think와 함께 이 think 포함해서 5가지 동사 외워줍니다.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자, 이 5가지 동사가 오는 경우에 think를 포함해서 이 5가지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접의문 관련해서 들어갈 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의문사 이끄는 그죠? 의문사 이끄는 명사절이 목적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명사절 이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그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쓰는 거 하나 예문만 더 들어갈게요. Is she a student? Is she a student? 했을 때 뭐야? 그녀 학생입니까? 어떻게 바꿔요? I wonder. 나 궁금해요. 뭐가요? 그녀가 학생인지 어떤지. If 그죠? She is a student.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원더는 타동사 뒤에서 그죠? if 뒤에 얘가 이끄는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끈다 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의문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을 이끌면서 명사절을 이끄는 것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if 얘도 물론 whether로 바꿀 수 있어요. if나 whether이 여기서 마찬가지 목적 자리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서 결국은 의문사와 함께 if whether까지 명사절 접속사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이제 참고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if랑 whether이 여기서도 이제 if 대신에 whether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if는 주어 자리 명사절에는 사용 불가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if she is a student is my question. 뭐예요? 그녀 학생인지 어떤지가 나의 질문이다. 주어 자리예요.
동사자인데 이때 if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if 쓸 수 없고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whether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정리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whether 같은 경우에 뭐뭐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whether or not을 붙여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whether or not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때 if 대신 whether 대신 쓰시는 if는 어떠냐? if or not의 경우와 if 띄어서 or not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얘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붙여 쓰는 거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명사절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부사절 정리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보시면요. 이제 부사절. 자, 부사절이 하는 역할을 말 그대로 이제 부사 역할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모든 부사는 모든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부사절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절을 그러니까 문장의 주된 절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죠? 결국은 주절을 수식한다. 얘는 우리가 이제 부사절 의미에 따라서 구별을 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간, 때를 나타낸다 그러죠. 접속사가 when 뭐뭐 할 때, 그리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as 맨날 뭐뭐 할 때로 쓰이죠. 그리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죠? 그리고 at the moment 어떤 순간에 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at the time 뭐뭐 하는 때에 라는 걸로 맨날 when의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when he comes home I will go out. 여기서 우리가 앞에 시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 주셔야 돼요. 뭐냐면요. comes 그가 집에 올 때 내가 나갈 것이다 했어요. 앞에는 현재인데 뒤에는 미래예요. 그 사람이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내가 comes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will go라고 했네요. 그죠? 뭐예요?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가 뭘로? 현재 시제로 대용된다. 그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용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will이지만 얘는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시간, 조건, 부사절 했으니까 시간 다음에 조건, 부사절을 달아서 한번 볼까요? 조건, 부사절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뭐만 한다면. 그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인데 조건이라고 간단히 써볼게요. 자,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 한 가지는 있죠. 뭐요? if. 그죠? if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요. 일단 대표적으로 if. 만약 뭐만 한다면. 그리고 if not 반대 뜻이 unless 뭐예요? if not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n case. 원래는 이게 in case 대시였는데 대시 생략이 됐고 그래서 in case 뭐뭐인 경우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으로서 as long as가 있어요. 뜻 다 못 외운 사람은 노트에다가 뜻도 같이 적으세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in case 뭐뭐 하는 경우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자, 얘 간단히 들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he will go if you go with him, with me. with him 할까요? he will go니까 그죠? with him. 자, 여기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will go지만 그냥 go예요. 뭐 때문에? if라는 조건의 부사들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거 전체적으로 접속사 알아주시고 미래 대신 현재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양보를 나타내겠죠. 자, 양보. 우리가 이제 우리 말의 양보랑 의미가 좀 다르죠. 그냥 기본적으로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일종의 역접의 의미예요. 그죠? 많이 쓰는 게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래서 예를 들면 though he is poor. 그가 가난하지만 he is happy. 그죠?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양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요. 네 번째. 이유가 있죠. 말 그대로 뭐뭐 때문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등위접수에서 봤던 거 because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 때를 나타냈던 as가 맨날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도 쓰입니다. as.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요? 현재 완료에서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했던 since. 얘가 이유로서 뭐뭐 때문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Since he was a child. 그가 아이였기 때문에 he couldn't do it.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때 since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since가 이제 because as와 함께 이유로 쓰인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얘는 뭐 양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의미로서 뭐뭐 함에 따라. 이때는 이제 그냥 as의 하나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s he grew old.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he became wiser. 더 현명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거는 이제 while이 반면에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따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반면에. while 아까 뭐만 동안이었어요. 그죠? 얘는 while he likes the movie, she doesn't. 자, 여기까지 쓰면 돼요. like the movie 써도 되지만 보통 반복되어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반드시 아셔야 되고 양태, 그리고 while의 반면에라는 뜻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접속사의 의미,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사절의 접속사를 적절히 끼워 넣는 문제. 그것이 중요해요. 됐죠? 여기까지 부사절, 명사 정리했고요. 형용사절은 뒤에 관계대명사절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